그래서 이제 광합성 능력을 높이려고 했던 게 이제 산란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산란광이 또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어서. 그 만약에 산란광을 계산할 수 있는 그 공식 같은 것도 있나요? 산란광이 문제가 네. 그 스캐터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네. 산란광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아. 그거 어떻게 측정하느냐면은 이 기계를 갖고 와서 온실을 실내로 갖고 들어가고 딱 된 다음에 네. 렌즈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대요. 네. 여기서 산란율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는 못한대, 밖에서는. 아, 그래서 보면 찰광금 저번에 실험할 때 산란광 측정한다고 센서 갖다 놓은 것도 그냥 거기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거죠? 아니,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재만 돼요. 아, 그 자재에서만요? 자재만 붙여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측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온실에다 이렇게 놓고 측정이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이런 암실에 들어가서 네. 기계를 딱 붙여갖고 렌즈를 붙인 다음에 천을 대고 렌즈를 붙인 다음에 여기서 측정이 가능해요. 그럼 온실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왜냐면 지금 데이터를 다 기법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재를 갖고 실험하는 거지 그 온실에서 실험 못해요. 네. 만약에 그게 좀 입에 붙여놓고 입까지 좀 도달하면 그걸 볼 수 있는 건가? 입 아니라 저희 천 그거를 붙여서 붙여서 서로 이 안에서 산란을 받는. 그러니까 이 안에가 렌즈가 있고 이렇게 담으면은 이 안에서 산란을, 그러니까 이 안에서 흡수하는 그게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직달로 이렇게 가는 게 몇 퍼센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이제 계산, 요 안에 계산한 거죠. 요 좁은 공간에서 이 공간 통 안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측정한다. 글쎄 아직까지 우리가 못하는 거라. 와게니겐에서 그것도 개발한 거, 어떤 교수가 머리 써서 개발한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논문에서 봤거든요. 그거를. 그게 한 나온 지가 뭐 3, 4년? 한 5년? 그 전까지만 해도 계산이 잘 어려웠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암실에 들어가고 뭐 하나 놓고 천을 놓고 검사하는 거라. 자재를 놓고. 그 새만금에서 그 산란을 실험한대요. 산란광 그때 뭐 산란광 관련돼가지고 실험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산란율은 아마 안 될 거고 아마 그 데이터에 나온 것밖에 안 될 거고 네, 산란이 효과만 봤겠죠. 네, 맞아요. 그것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광합성의 효과만 봤을 거예요. 네. 광합성 효과만 봤을 테고 산란 계산은 못해. 산란을 측정하는 거는 못해요. 일반 온실에서. 그래서 지금 일중 기온과 표면 과일 온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보게는 여본이 어때요? 계속? 여본이 어때요? 맞습니다. 항상 낮죠. 근데 언제 높아요? 잠깐 높을 때가 있죠. 새벽에 좀 높죠. 그 다음에 여기 역전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우리 역전돼서 여본이 공기 온도보다, 그러니까 여본이 있잖아요. 여본이 이 기온을, 이게 좀 잘못돼도 과일 온도, 이게 사실은 이 여본이 중간에 한번 기온을 건든 다음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식물체가 증산하기 시작한 시기예요. 원래는 여본하고 공기온도하고 한번 만난 시기가 있는데 이건 좀 그래프가 좀 잘못됐는데요. 보게 되면은 일단 이거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뭐냐면은 공기온도하고 기온하고 과일 온도가 있는데 어때요? 순서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이 과일의 온도가 일출과 동시에 기온이 확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과일 온도가 올라가죠. 이 상태가 되면은 첫 번째 뭐가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길까? 여기서 바로 과일의 결로가 먼저 생기고 잎의 결로가 그 다음 생기겠죠. 그래서 과일의 결로는 토마토고 딸기고 파프리코 안에 이제 과일의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열과의 확률이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는 착색 불량과가 발생을 해요. 이것들이 생기게 되면. 딸기는 아마 잿빛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본이 이제 잎에서 결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곧 또 뭐랑 일치가 되냐면은 일액이 나올 수 있다는 확률과 또 올라가요. 여본이 결로가 생겼다. 잎에 결로가 생겼다. 그 얘기는 일액이 나올 확률이 올라갔다. 왜 일액이 나올까요? 잎에 결로가 생겼는데, 잎에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일단 공기 온도는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근권 온도는 상승하고 있어요. 근권 온도가 상승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잎에 물이 묻어 있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잎에 묻어 있는 물을 증발하기 전까지는 증산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물을
식물체의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잎에서 물이 묻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증산이 안 되는 물이 바로 일액으로 나오겠죠. 이것들이요. 이 일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 식물들이 광에 의해서 근권 온도가 올라가고 물을 흡수하고 있는데 증산의 여력은 그보다 못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럼 증산의 여력이 못하다는 얘기는 광합성도 그만큼 덜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뿌리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병의 확률도 올라가고, 광합성을 못하니까 당연히 과일의 품질도 떨어지겠다는 거죠. 딸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말씀하지만 다른 차이는 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 그래프가 좀 잘못된 거 뭐냐면은, 저희 이거 불러주려면 여기서 불러놓은 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상승 온도하고 하강 온도하고. 하강 온도 볼게요. 하강을 떨어져 볼게요. 지금 야간에 추워질 때 뭐부터 떨어져요? 기온이 훨씬 떨어지죠. 그 다음 떨어지는 게 뭐예요? 예? 여본, 그 다음에 기온,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 과일 온도가 떨어져. 근데 여본이 왜 기온보다 빨리 떨어질까요? 요거는 커튼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왜 그럴까요? 면적이 넓어. 아니, 복사된가. 그리고 원래 여본이 기온보다 낮아요, 초반에. 그래서 요 여본을 좀 보호를 해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본이 원래 낮은 상태에서 떨어진 속도도 잘못 관리. 우리는 이걸 천천히 떨어지고 싶은데, 만약에 얘가 커튼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잎의 온도가 더 빨리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 또 일액이 나오겠죠. 잎의 온도가 낮아지면 일액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여본의 온도가 시간당 2도 정도 떨어지게 하고 싶다. 기온이 2도 정도 떨어지게 하고 싶은데, 기온이 2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커튼을 촘촘하게 관리를 잘해야지만 2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커튼을 잘 사용하면은 어떻게 돼요? 또 여본이 또 천천히 떨어지겠죠. 보다 더 천천하게. 그리고 과일원도 볼게요. 과일은 일단은 새벽에 떨어질 때까지는 거의, 일단은 초저녁 같은 경우는 12시, 11시까지는 과일 온도가 무조건 높아요. 과일 온도가 무조건 높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종 온도 관리는 우리가 여러 단계로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작물의 결로 방지로 해서 이제 중요하죠. 일출 전후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한다? 작물의 결로 방지를 해야 되겠다. 작물의 활력을 높이겠다. 작물의 활력을 높인다는 얘기는 근권 온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는 거예요. 그다음 오전에 광합성 촉진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오후에 광합성 촉진하기 위해서는 햇빛은 많이 들어오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요. 광합성 촉진하려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식물체의 체온도 충분히 올라가겠죠. 천천히 전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결로가 생겨. 앞에 일출 전후 결로 방지와 오전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내가 온실의 온도를 높이려고 너무 가둬 버리면은 결로가 생기니까 어떻게 광합성이 방해가 되겠죠. 광합성을 촉진시키는 거고, 오후에는 이제 1시, 2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12시, 11시, 12시, 1시 되면은 생장의 균형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광합성과 호흡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를 너무 높여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안 되고, 보통 우리가 온도를 보통 오후에 한 12시, 11시부터 1, 2시까지를 우리가 평균 온도를 맞추는 시간을 사용한다, 보통. 그러니까 여기서 생육의 균형은 뭐예요? DIF라고 하죠. DIF하고 평균 온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육의 균형은 우리가 DIF, 온도 편차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생육의 속도는 뭘래요? 그러니까 호흡의 균형은 뭐예요? 평균 온도 갖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균 온도를 가두는 시간이 바로 한낮이라는 거예요. 한낮에 온도를 높일 수도 있고, 한낮 온도를 떨어뜨리면은 호흡이 이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낮의 온도를 높이는 거 뭘로 높여요? 어느 때 높여요? 광량이 풍부하면은 한낮의 온도를 높여서 평균 온도를 올려버리고, 만약에 광량이 없을 때는 한낮의 온도를 떨어뜨려 갖고 평균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죠. 이렇게요. 이거를 우리가 호흡과 생장 균형을 맞춘다고 하고요. 일몰 경우에는 볼게요. 과습을 방지한다는 거는 습을 미리 빼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습을 빼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환기를
조금 미리 시켜갖고 우리가 하고 그다음 18도 이제 생장성의 영양 생장을 사실 조절한다는 얘기는 이것도 DIF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도가 DIF 온도 떨어진 속도를 얘기하는데 온도 떨어진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또 안 되고 우리가 평균 속도 하루에 그러니까 시간당 2도 정도를 떨어뜨려야 영양과 생식의 균형이 맞아진다고 하고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양으로 가요. 양분이 이동이 안 돼가고 잎에 다 묻어 있어요 그냥 너무 빨리 떨어지면. 그리고 너무 빨리 떨어져도 그렇고 또 너무 천천히 떨어져도 영양으로 가는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리고 싶어도 실제로는 2도 이상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2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성으로는 예를 들어서 1도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도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당 1도씩 떨어져. 0.5도씩 떨어져. 그러면은 뭘로 가요? 생식으로 가겠죠.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겨울에는. 여름이면 모르겠어요. 한여름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환절기 때라든가 겨울철에는 그럴 일이 없다. 시간당 2도가 떨어뜨리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들이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천천히 떨어지게 노력을 해야 돼요, 야간에. 근데 야간에는 성장 속도 조절인데 생존의 에너지 사용 조절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 1800줄이 1900줄이 들어왔고 내가 화방이 1800줄이에요. 근데 내가 화방 전개 속도가 화방이 지금 4화방 정도 나왔어요. 오이 심어놓은 지 3주 됐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크지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야간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확 올려버리죠. 왜냐면 이게 광합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얘를 온도를 높여갖고 화방을 빨리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마디를 빨리 나오게 해서 우리가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죠. 이것들은. 근데 내가 얘를 거꾸로 지금 이제 5화방이긴 하지만 광량이 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흐렸어요. 하루 종일 흐렸어요. 그래서 600줄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간 온도를 한 12, 3도로 떨어뜨려 갖고 오이는 15도까지 떨어뜨려 갖고 우리가 뭘 줄여야 돼요? 생장 속도를 조절하죠. 요때 조절해요. 이거를 한낮에도 조절하지만 밤에도 이걸 조절한다. 이거 밤에는. 근데 우리가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조절할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최저온도 관리를 해갖고 12, 3도 관리하는 분이 많고 토마토는 오이는 15, 16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야간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생육 조절을 한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아주 큰 대형 농장들에서만 일부 가능한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뭐 갖고 해요 그러면은? 바로 요거 갖고 하죠. 요거 오후 갖고 하죠. 오전은 왜 못 건드려요? 오전도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버리면 결로 생기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건들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건드려요? 오후 온도밖에 못 건드려. 건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요. 웬만하면은 오후밖에 못 건든다. 그래서 오후를 시원하게 예를 들어서 어제 광량이 많았으면 오늘 온도를 좀 높게 관리하고 광량이 없었으면은 낮게 관리하고 주간만 한낮에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낮게 놓으라고 했더니 가끔가다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12도 관리하는 분한테 오늘 낮게 놓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큰일 나죠. 그거는 이제 냉해 맞기 시작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뭐 여기서 한 25, 6년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12, 3도 관리하는 걸 알고 있어갖고 야간 온도는 절대로 건들라고 하거든. 이거는 그냥 어떤 경우를 멈춰놓고 있으라고 하거든.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출 2시간부터 오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목표가 결로를 방지하고 활력을 갖게 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일출열 2시간부터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온도를 2도 높이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최저 온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15도로 14로 관리했어요. 그러면은 6시에 일출이 된다고 하면은 4시부터 온도를 올려서 6시에 16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결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체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을 해도 햇빛이 들어와도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도 결로가 생길 위험이 줄어들겠죠. 거의 플러스. 요 시기가 이렇게 되면은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조조관을 했어요. 그럼 요때 뭘 할 수 있을까? 오전에 우리가 해가 뜨자마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죠? 탄산시비를 할 수 있어요. 네. 체온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밤에 12도 관리한 사람이 밤에 12도 관리했어요. 근데 내가 일출되고 나니까 체온이 13, 14도야. 이제 1시간 정도 지났더니. 그러면 여기다가 탄산시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빠지는 거죠.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탄산 시비를 할 때 목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전 탄산 시비는 어떻다? 조조건을 한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다. 조조건을 안 했으면은 새벽 일출 직후에 탄산 시비는 다 낭비예요. 그거는 체온이 안 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내가 봤더니 탄산가스가 7, 800 됐다가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은 300까지 떨어져. 왜 떨어지니?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 간단해요. 식물이 흡수한 것도 있어요.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창을 안 열었다고 해서 탄산가스가 안 빠져나갈까요?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공기 온도가 올라갔어요.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세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밤에는 높고 낮에는 아침에는 왜 빠져나가냐? 커튼 열었지. 온실 온도 올라가지.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요. 그거는 일부 자연적으로 내가 뭐 식물에 안 빨아먹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조건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녁에 600, 700 됐다가 일출 후에 1시간 만에 3, 400으로 떨어졌다고 야 이거 탄산가스의 소모가 엄청나구나 얘기를 하는데 그 양도 얼마 안 될 뿐더러 그 자체가. 두 번째, 이미 햇빛 보고 온실의 온도가 상승하면은 알아서 빠져나간다. 그거는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 이것들은. 그래서 착각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탄산 시비는 경제성 있는 탄산 시비요? 탄산 시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조건을 하면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조건을 하게 되면 뭐요? 일찍 활력을 갖도록 한다. 일찍 활력을 가지면은 광합성을 일찍 할 수가 있다. 반대로 내가 조조건을 하지 못하면은 활력이 식물체가 활력이 2시간 정도 더 늦게 조조건을 하지 않은 것보다 늦게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온도는 평균 19도에서 20도를 관리하고 온도의 상승 곡선은 1도sha를 하죠. 이 19도, 20도도요 조조건을 한 사람 얘기예요. 조조건을 2도 올렸잖아요. 그럼 나는 조조건 안 했으면 몇 도로 해야 돼요? 1, 2도 떨어뜨려야 되겠죠. 18도. 그래서 제가 항상 11시 정도에 특히 겨울 12월, 1월, 2월 달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은 조조건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1시 정도에 18도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래야 1도씩 올라가거든. 1도가 아니라 그래도 1.5도씩 올라가. 그렇게 해도. 12도에서 올라가려면 1.5도씩 올라가. 그래도 2도 가까이 올라가요.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출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환기의 온실내 온도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창을 좀 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찬바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찬바람 어디 써 있나? 찬바람을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식물체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반드시 사용하고 환기를 시키라고 하고요. 오전에는. 거기다가 일출 일몰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은 이슬이 생기고요. 이슬이 생기게 되면은 과실의 품질이 미세열과 잿빛 곰팡이, 착색 불량과 그 다음에 열과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가 과체를 위해서 싫어하는 모든 병이 다 시작하고요. 요거 일찍 올라가잖아요. 제가 봤더니 특히 상추 중에서 엽상추 하는 사람들은 온도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청상수, 적상추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청상추, 적상추는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일액이 생겨도 타진 않더라고 잘. 근데 뭐가 어떤 상추가 문제일까요? 로메인하고 이런 버터헤드 같은 상추들은요 굉장히 끝이 타는 증상이 심해요.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 왜 그런가 생각해보다 이유가 있더라고. 왜 그럴까요? 버터헤드하고 로메인은 뭉쳐있잖아요. 온도가 더 천천히 올라가요 얘네가. 엽상추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여본이 엽상추 그 로메인에 비해서는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도 우리가 보면 엽상추 같아요. 좀 질기죠. 좀 세게 이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거 세계 저희 보고 있고요. 근데 커튼 사용하는 경우는 온실 내부 온도가 일치로 약가오다가 커튼 열 때 급격히 내려갔다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러면 그 커튼 속도죠.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가 추워요. 그러면은 그리고 광이 약해요. 그러면 커튼은 속도는 여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름에는 예를 들게요. 지금 커튼 여는 속도가 10분이야. 10분 좀 빠르죠. 근데 지금 10분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겨울에 몇 분 해야 돼요? 광이 약하고 외부 온도가 낮을수록 커튼 여는 속도가 더 느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커튼 속도가 겨울에도 15분, 여름에도 15분이다라면 어떤 사람이요? 관리를 안 한 사람이죠. 그러면 겨울에는 20분 했는데 20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래프를 봤더니 얘가 쭉 가다가 한 1.5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 뭐 이거 만족할 수도 있어.
1.5도 크게 문제 있는 온도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얘를 보다 조금 더 폭을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천천히 열면 되죠. 30도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자기가 판단해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굳이 1.5도 떨어져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근데 내가 봤는데 1.5도인데 했더니 좀 가쪽에 좀 결로가 좀 더 생기고 늦게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조금 더 떨어뜨리면 되겠고, 내가 봤더니 생장점이 보니까 약간 칼 맞았다고 하죠. 찬바람을 좀 맞는 느낌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속도를 더 늦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커튼 속도를 지금 여기서는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연 속도를 시기마다 그래서 바꾸죠. 매일 바꿀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계절에 한 번씩은 바꿔야 돼요. 계절에 한 번 정도는. 네. 그리고 지금 그게 온도가 외부 온도가 올라간 시기에는 이 진폭이 내부 온도가 벌써 한 20도 올라갔는데 18도 떨어져 올라갔다고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문제는 내부 온도가 15, 16도인데 1도 떨어졌다 올라가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떨어지는 게 많을수록 시간당 1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어떨까요? 더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시간당 1도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1도가 떨어진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요? 바로 회복되죠. 바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당 1도가 아니라 2도가 되고 2도, 3도가, 그러니까 1도였던 경우는 2도가 되고 2도였던 경우는 3도가 돼버리죠. 1도 떨어지고 올라가 버리면. 근데 만약에 떨어진 게 2도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그럼 뭐예요? 시간당 3, 4도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 사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커튼도 제가 계속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루미늄만 두 장 있다든가 보온닭염하고 알루미늄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 떨어졌다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산란 스크린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훨씬 커져. 이것들은. 그래서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합성 결로가 생길 위험이 높고 일액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고, 보다 플러스 병도 날 확률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딸기 같은 경우 일액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은 보온닭염한테 막 많이 넣으면 일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일액이 나오는 걸 원한다면. 딸기 한 분들 일액 나오는 거 좋다고 하면은 일액을 많이 나게 하려면은 보온닭염을 2장, 3장 쓰면 일액이 더 많이 나와요. 왜? 습이 안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어요. 조금 그게 진짜 그러냐. 일액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냐. 그래서 저희 일액 안 나오면 생각 이상하잖아요. 다들 일액 안 나오려고. 저희 일액에 제일 민감한데 결로보다 일액이 더 민감하거든요. 결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액이 나오고, 결로가 나오면 일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우 신경을 쓰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일시적 온도 하각범위인데요.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 밝혀져서 이제 지금 이제 활력을 모닝 딥을 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결로 방지용,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온도를 높게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거는 높게 관리하는 사람들, 이거를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때? 1단계가 뭐예요? 일주일 2시간 전에 15도에서 어떻게 해요? 온도를 1도, 2도, 3도 올려버렸죠. 시간당 1도씩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3단계 되면 평형을 유지하다가 다시 쭉 올라가죠. 이 상태에서 뭐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이 단계에서 환기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환기를 일으켜서 습을 배출해주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체 활력이 좋아지는 단계죠. 왜냐면은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습을 제거해줬다는 얘기는 증산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온도를 올리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습을 뺐잖아요. 올라가고 나서는 여기서 사실은 1도, 2도가 문제가 아니라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때는 생육을 조절하는 식이다. 내가 세력이 강하면 온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세력이 약하다 싶으면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점이, 그러면은 우리는 조정압을 안 하잖아요. 조정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해가 뜰